오늘은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는 시온님을 만나서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제가 거의 호주 오기 한 1년 전부터 시온님 영상을 보면서 많은 정보도 얻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여기 멜버른이 커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카페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호주에서 바리스타를 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카페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리고 아직 이렇게 카메라 보고 좀 이야기하는 게 어색한데 뭐 좋아지겠지. 어떻게 뭐 내가 하기로 한 거 해야지. 와, 이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멜버른에 살고 있고요. 바리스타로도 일하고 있고 투어 가이드도 하고 있는 양시온이라고 합니다. 어제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 좀 장소 이슈가 있어가지고 촬영을 못하고 오늘 시온님 일하는 카페에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오늘 다시 나왔습니다. 어쩌다가 이틀 찍게 됐네요. 이거. 어제는 그 YTN에서 워홀러들 대상으로 하는 그 취재를 하시는데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와가지고 이제 YTN에서 하는 인터뷰 촬영을 어제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 거 찍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긴가? 여기가 그 바리스타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바리스타 일은? 제일 처음에 제가 커피를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고등학교를 관광고를 나왔어요. 그때 바리스타 과목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방과후 활동에 저희 바리스타 선생님이 되게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거든요. 네네. 저희 여고였는데 그래서 네네네. 시작하게 됐고 배우는데 꽤 재밌는 거예요. 커피 내리는 게.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 구할 수 있는 알바는 패스트푸드점이 다였는데 제가 학교에서 커피를 내릴 줄 알게 되니까 카페 알바를 구하게 된 거예요. 네. 배웠으니까? 네. 근데 저희 네. 고등학교 때는 원래 카페 알바 구하는 거 진짜 힘든데 그쵸. 고등학생은 그래서 구해서 알바를 쭉 하게 되었고 그 첫 알바 한 카페에서 제가 20살부터 거의 1년 넘게 직원 생활까지도 했었어요. 어느 카페에서 일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저는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은 블루보틀에서 일했었고 블루보틀 그 유명한 삼청에서 일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앙떼띠라고 사장님이 굉장히 부자세요. 근데 사장님 스스로도 아시니까 상관없어요. 사장님이 나가도 괜찮은? 당연히 괜찮죠. 앙떼띠라는 곳에서 일했고요. 그래서 강남 쪽에 한 4개 정도 지점이 있고 직접 로스팅도 하는 곳인데 거기서 거의 2년 가까이 일을 했었고 새로운 지점도 같이 오픈하고 그 전에는 스페셜티에 관심이 없을 때 일하던 곳들이어서 대부분 로스터리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개인 로스터리 카페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일하고 망원동에서 일하기도 했고. 대학 가서도 계속 그 학업이랑 일을 같이 병행을 하셨던 거죠? 맞아요. 저는 대학교 때도 전공 수업을 하루에 다 몰아놓고 다른 날에는 다 주 5일씩 카페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전공 과목 다 듣고 나머지 5일 일하고 그리고 하루 쉬고 아니면 그날 이제 과제하고 온라인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대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워킹홀리데이에 오게 된 건데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워킹홀리데이를 오려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대학교도 가게 되고 하면서 그냥 대학교를 휴학 안 하고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휴학 한 번도 안 했어요? 휴학 안 했어요. 그냥 1년 늦게 들어가서 17학번으로 쭉 이제 졸업까지 했는데 마침 제가 3학년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마침 호주 국경도 닫혔죠. 그래서 저의 계획은 원래 졸업식도 참가하지 않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가는 거였어요. 호주를. 대학교 때 이제 나 졸업할 때쯤에 호주 이렇게 해서 가면은 딱 맞겠다. 그리고 2년 살고 와도 나는 20대 중반이니까 완전 나이스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호주에 1년 더 늦게 들어오게 됐죠.
전반적으로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돈을 얼마 가져왔냐면 저는 그냥 돈이 솔직히 제일 궁금하실 테니까 돈은 저는 모든 신청 비용이랑 비행기랑 호텔 비용 이런 거를 100만 원으로 어림잡아 치고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딱 들어왔을 때 제 호주 통장에 2,000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초기 비용, 흔히 말하는 그 초기 비용은 그냥 진짜 2,000불. 그리고 신청 비용, 뭐 건강검진 비용은 100만 원 정도. 그래서 뭐 총 약 3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프렌즈를 보면서 리스닝 연습도 하고 그냥 틈만 나면은 운동하고 돌아와서 바로 영어 라디오를 듣는다거나 영어 유튜브를 보면서 회화 공부, 말하는 간단한 회화 공부를 그냥 계속 틀어놓고 밥을 먹고 생활하는 동안에서도 계속 TV 틀어서 유튜브 영어 반복 해놓고 리스닝을 되게 많이 기르려고 했고. 호주에 오실 때는 뭐 보통 막 각자 목표를 가지고 오잖아요. 시온님한테는 어떤 게 가장 큰 목표였어요? 저의 원래 초반 목적은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 언어만 쓰고 우리나라에서만 살기에는 지구가 엄청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의 목적은 뭔가 내가 영어를 마스터해야겠다. 뭐 돈을 남들은 1억 막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1억을 모아야겠다. 이런 거 전혀 없었고 그냥 내가 100년을 사는데 지금 20년 동안 한국말만 쓰고 한국에서만 살았는데 나머지 뭐 80년을 산다고 쳐도 한국에서만 100년을 살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사실. 그쵸. 다른 곳에서 다른 언어도 쓰면서 살아봐도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마냥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기만 해내도 저한테는 좋은 거였고 이왕 가는 김에 돈을 모으자도 있었고 뭐 그냥 그 정도. 영어를 마스터하고자 하는 마음은 크게 없었으나 그냥 저는 뭔가 그 당시에 자신감이 넘쳤어가지고 나이가 어렸어서 그런가 나는 가면 잘겠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또 잘 해오고 계시니까 또 아니에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진짜 가장 빠른 워홀러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제가 거의 바로 돌아왔는데 그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 시티에 사람이 진짜 한산했고요. 4월부터 살아났지. 제가 간 2월에는 그 당시에는 호주도 마스크 썼어야 됐고 공공장소 들어갈 때 다 QR 찍었어야 됐고 그리고 뭐 일을 구하러 다닐 때도 제가 레주메를 주면은 안녕 뭐 너네 하이어링 하니? 이러면은 막 그 안에 마스크 끼고 있던 직원들이 되게 막 웃으면서 야 우리 하이어링을 하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가한데 무슨 하이어링을 하냐. 시온님은 어떻게 보면 그 바리스타로 일한 경력이 꽤 있는 상태로 호주 왔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잡 구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았던 거네요. 근데 오히려 솔직히 말하면은 저 때까지만 해도 집 구하기도 잡 구하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3, 4월에 관광비자분들 들어오시고 바빠지면서 사람들이 하이어링을 급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워홀러들은 그때 겨우겨우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몇 명만이 안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거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 중순 6, 7월부터 엄청 많이 워홀러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잡 구하기도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럼 시온님은 얼마 만에 잡을 구하신 거예요? 호주 와가지고? 저는 2주 만에 구했어요. 2주 만에? 2주 만에 꽤 구했어요. 빨리 구하셨네요, 그래도. 네, 그때 운이 좋았던 게 그래도 조금은 장사가 됐던 브런치 카페에서 제가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쳐서 레주메를 주고 막 가볍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뭐 다음날 전화가 와서 트라이얼 보러 와라 해서 트라이얼 보러 가고 그 당시 저 텐스케어라는 카페인데 준비를 한 거죠. 그들도 이제 3, 4월에 관광비자가 열리는데 제가 이제 워홀러라고 레주메를 내고 비자도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바빠질 것 같으니까 너를 지금은 하이어링하고 시프트 조금만 일단은 줄게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빠르게 구했어요. 다른 데는 다 거절할 때 걔네는 이제 저를 예비군으로 이제 배치해둔 거죠.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쭉 일을 해오셨던 거예요? 맞아요. 계속 쭉 일을 했습니다. 그 일복이 터졌었어요. 주 7일도 했고요. 주 7일도 하고 주 7일도 하고 주 6일 하면서 저녁 잡도 하면서 막 주에 60시간씩도 일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 2년 동안 호주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살면서. 어떤 카페에서 일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쭉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텐스케어라는 곳에서 일했고요. 텐스케어, 그 다음에는 세인알리
에서 일했고요. 오, 네네. 그 다음에 세인알리 자회사에 센서리 랩이 있어요. 거기로 이제 이동을 해서 그 센서리 랩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일을 했고 그걸 일함과 동시에 저는 설빙에서도 저녁잡으로 설빙이 저녁에 바리스타를 쓰거든요. 네. 바리스타로서 저녁잡하기 제일 좋은 곳이고 그래서 아무튼 설빙에서 센서리 랩 퇴근하면은 낮잠 조금 자고 설빙하고 이런 식으로 설빙에서도 일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센알리에서 센서리 랩에서 너무 오래 일했기 때문에 다른 걸 경험해보고 싶다 해서 지원했던 게 세븐시즈였어서 세븐시즈에서 일을 쭉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서 일했었지? 퍼즐커피. 네네. 퍼즐커피에서 일했어요. 퍼즐에서 좀 일하다가 이제는 프라우드메리에서 일하고 지금 일하고 계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멜버른 저도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딱 들었을 때도 멜버른에서도 되게 유명한 카페에서 계속 일을 해오셨는데 맞아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유명한 카페에 잡을 구하는 게.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인복이 좋아가지고 세인알리도 제가 지금 친하게 지내는 오빠께서 이제 지원을 해봐라 라고 기회를 이제 알려주셔서 제가 지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운 좋게 트라이얼을 보고 붙었고 세인알리라는 한 줄이 생기니까 솔직히 그 뒤로는 쉬웠어요. 그래요? 세인트알리가 멜버른에서 여기 오래 일하는 카페 매니저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세븐시즈에 갔을 때도 여기 멜버른이 되게 좁아요. 아시다시피 서로 진짜 다 알거든요. 특히 바리스타, 셰프 이 같은 직업 바운더리 안에서는 진짜 좁기 때문에 진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하고요. 착하게 살게요. 그래서 착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세븐시즈 딱 갔을 때도 저는 이제 온라인 지원도 하고 직접 찾아도 갔는데 가서 이제 레주메를 주면서 물어봤죠. 너네 하이어링 하는 거 봤다. 하이어링 하니? 이랬더니 매니저가 읽더니 세인트알리? 너 사우스 멜번에서 일했어? 이래서 사우스 멜번에서 일했어. 너 누구 알아? 누구 알아?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트라이얼 기회가 생겼고 트라이얼을 보고 붙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퍼즐 커피도 거기 일하는 친구들이 다 저랑 친했어요. 제가 하나 또 이런 걸로 팁을 드리자면 단골이 되어가지고 자주 가서 단골이 된 카페에 취업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처럼 퍼즐 친구들이 다 친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부터 그 그쵸.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퇴근하고 다 알고 있었고 딱 들려가지고 안녕 나왔어 이러고 막 딱딱딱 인사하고 놀다가 어느 날 나 세븐시즈 이제 그만두고 딴 데 구하고 싶은데 너네 구인해? 당연히 구인하는 거를 있으면 말해주죠. 걔네는 이제 저랑 친구이기도 하고 제가 어느 카페에서 일했는지도 알고 이제 하니까 그래 뭐 너는 그래 뭐 들어와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트라이얼 필요도 없지만 그냥 절차상 트라이얼 한다 식으로 매니저랑 트라이얼 장난치듯이 재밌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붙어서 일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럼 확실히 처음에 이제 좋은 데에서 약간 대기업 같은 데를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직하기가 좀 쉬웠다. 내가 그것 때문에 쉬워졌다는 건 저의 케이스지 그렇지 않더라도 인하하는 방법은 어쨌든 가서 영어로 몇 마디 잘하고 인터뷰 통과하고 트라이얼을 봤어요. 그때 잘하면 뽑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레주메를 봤을 때 어느 한 군데에서 오래 일했던 경험이 있으면은 그것도 솔직히 플러스예요. 얘는 여기서 되게 오래 일을 했네 이런. 그리고 무엇보다 워홀러들에게 가장 잡고할 때 무기는 비자가 오래 남은 사람이에요. 비자 오래 남은 사람. 아는 분이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를 구인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비자 얼마나 남았는지예요. 다 가르쳐서 이제 일을 조금 할만하다 손발이 맞는다 싶으면은 워홀러들은 떠나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오래 일할 사람들을 모두가 선호하기 때문에 꼭 대기업 이런 거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손이 빠르고 그 가게에서 원하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이어링 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진짜로 필요 없어요.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커핑 같은 데 다니면서 대회나 커핑 같은 데 다니면서 얼굴을 안면을 많이 트세요. 대화도 많이 하고 뭐 거기 커핑 가서 얘기하고 많이 얼굴 트이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가와서 뭐 너 또 왔네 이름이 뭐니 어디서 일하니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얼굴을 많이 해도 저 친구는 커피에 되게 열정이 있나 보다 좀 알아보고 싶잖아요. 솔직히 많이 본 사람의 신뢰가 그렇게 그러니까 나 스스로 그렇게 레퍼런스 만난다는 거죠. 그렇게 입사한 친구도 있어요. 초반에 어차피 많이 돌아다니실 거 아니에요. 카페를 그때 이제 그냥 다니기보다는 바리스타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는 것도 좋아요.
아, 대화를 카페 가서? 바 자리 같은 데 앉아서 대화를 좀 하고 이름도 알려주고 네네. 자주 왕래하면서 네네. 정보도 좀 얻고 나 네. 지금 그러다 보면은 친해졌을 때 네네. 여기 멜버른의 분위기가 내가 지금 잡을 찾고 있어 라고 말을 하면은 도움을 분명히 줄 거거든요. 힘든 일도 아니에요 사실. 괜찮습니다. 파이팅! 카페 경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호주 그쵸, 오기 많죠. 전에. 많아요. 근데 나는 호주에 가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카페에서 일하는 경력이 없고 완전 노베이스예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오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런 분들은 네. 오기 전에 라떼 아트 하는 방법을 익혀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라떼 아트. 스티밍을 하는 거, 라떼 아트 하는 거 잘 익혀두시는 거 추천드리고 샷 내리는 거는 진짜 기본만 하면 돼요. 그냥 기본 위생 이런 것만 좀 신경 써서 정석으로 내리시면 되고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거 보면서 호주 카페는 어떻게 한국이랑 다른지 그래서 호주 카페는 이런 걸 어떻게 부르고 이 용어는 어떤 건지 조금 유튜브를 많이 보고 그리고 유튜브에 이제 영어 주문 받는 방법 호주 이렇게 치면은 이제 많은 유튜버분들이 올려놨거든요. 네네. 그런 거 되게 이제 이어폰 꽂고 다닐 때 음악 대신에 이제 그런 거 들으면서 처음엔 진짜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네네네. 근데 듣다 보면 들려요. 계속 들으면서 속으로 이제 이거는 뭐 소이 플랫 화이트 무슨 레귤러 사이즈 이런 거를 조금 익혀두는 거 그런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1등은 스티밍, 밀크 연습, 샷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영어 주문 익히기 이렇게. 그럼 시호님 채널을 많이 보면 좀 네, 도움이 많이 저는 되겠네요. 영화 주문 진짜 옛날에 올렸는데 네네. 그때 진짜 유튜브도 못하고 저도 못할 때여가지고 그때 음향도 진짜 별로고요. 네네. 제 거는 들으면 그냥 쿵탕쿵탕 소리밖에 안 나요. 그래서 저 그때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검색하셨다가 보게 된 것 같은데 그거라도 보시면 좋은데 제 친구 중에 지혜라고 지혜가 퍼즐커피에서 주문받는 거 올린 거 있는데 그거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지혜가 영어를 낭낭하게 되게 잘해요. 채널 이름이 뭔가요? 지혜 데이지. 지혜 데이지. 낭창하게 잘하고요. 그 다음에 제 것도 와서 봐주시면 네, 시호님 채널도 컨텐츠도 저는 도움 많이 받았어요. 정말요? 네.